베네수엘라와 저희 나라가 닮았다는 건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 지금 베네수엘라 행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정말 2026년을 맞고 좀 도화선이 될 사건이지 않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5일 방송 진행하게 된 김혜인 기자입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랄 뉴스를 보셨었을 텐데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사 한번 봐주실까요? 네, 마두로 대통령 지금 체포됐죠? 무려 미국이 700억 현상금을 걸고 우리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긴 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속의 특수부대가 와서 아주 베네수엘라를 멋지게 한 방 먹였다고 해야 될까요? 인명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아주 놀랐습니다. 미국의 유령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와서 아주 대박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기사를 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체포된 거 다들 보셨죠? 아주 멋들어진 나이키를 입고 품절을 일으킨 핫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지 6년 만에 이제 미국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겁니다. 네, 3일 현지 시간 미국에서 현지 시간이죠. 베네수엘라 공습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개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돼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지금 현재 미국에 넘어가서 지금 신변이 확보되어 있고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추가 조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 상원 의원이 말했다 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020년 3월에 미국에서 마약 밀매,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번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온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현직 국가 정상,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두로 씨가 되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마약 관련해서 미국에다가 많은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죠. 여기 보시면 미국 연방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콜롬비아 옛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잔당들과 공모해서 미국에 코카인이 넘쳐나게 했다라면서 베네수엘라에서 200에서 250톤의 코카인이 흘러나온다고 추정했다고 이제 말을 해서 마두로 대통령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잡혀갈 만하죠, 아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이 마두로 적당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마두로 정권은 부패와 범죄로 뒤덮여 있다. 잡아간 이유가 마약 테러랑 부정선거 이 이유 때문이죠. 저는 아주 진짜 잘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힘이 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금을 걸었었다고 합니다. 돈 세탁 신호들도 계속 확인했었다고 하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준석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이 말이 즉슨 이제 우리나라에 계시는 어떤 분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마두로 체포 관련된 건에 대해서 딱 보고 염려된 부분이 하나 있었긴 한데, 이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언급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압송 사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합니다. 네.
보시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미국의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한 일은 주권국가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펜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가 미국으로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며 그를 국가 원수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의 수괴라고 규정을 했고 전통적인 주권 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쵸. 이런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김정은에 대해 유사한 범죄 혐의,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 수출, 공모,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달러 위조 등을 제기해왔다는 것을 들었다. 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선례를 지켜본 강대국들의 오판으로 중국은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을, 저는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됐어요, 사실. 중국이 대만을 미국과 같은 논리로 쳐들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역사들은 권력과 힘에 치중되어서 쓰여진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명령으로 마두로가 잡힌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이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중국이 대만에 이와 같은 논리로 쳐들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러시아는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할 수 있다라고 염려를 했다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양지해 둘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대한민국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논의해보고 고민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렇게 오독을 하면 안 되고 오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지만요. 네, 또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대한민국 베네수엘라를 빼닮았다라고 오늘 오전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네, 4일에 나경원 의원께서 자신 SNS에 말씀을 해주셨죠.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부패 국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한때 남미의 부국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했나라며 의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신여화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린 제도적 독재가 그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일침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길을 빼닮았다.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 장악, 정치 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의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꼭 닮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마두로 정권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일침을 날려주셨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시하며 섣부른 반자유 친중 편향 외교가 가져올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의 품에 안겼다. 중국은 석유 담보 차관 방식으로 약 600억 달러, 우리조 8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었지만 정권 붕괴로 회수의 가능성은 불투명해졌죠. 네, 중국의 정유시설 가동에 필요한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공급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와 재정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은데 네, 나 의원님께서 저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SNS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스레드, 뭐 X, 또 뭐 유튜브 댓글들 보아도 두로라고 하잖아요. 뭐 찌뚜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제두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두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발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제메수엘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고 짱이다, 우리나라는 언제 와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도 잡혀갔다고 했었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방위 한 분도 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계시는 이모 씨가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 살려달라고 빌러간 것이 아닌가, 행님 저희 어떡하죠 이러면서 이제 말하러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저희 나라가 닮았다는 건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 지금 베네수엘라 행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정말 2026년을 맞고 좀 도화선이 될 사건이지 않나. 뭔가에 있어서 2026년에 어쩌면 나라 국제 정세상에 좀 큰 사건을 불러올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았는데 마두로 재판에서는 이제 솔직히 쉴드 칠 부분들이 없다 합니다. 면책 특권 불인정이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일 이제 현지 시간이죠. 체포된 건에 대해 이어서 뉴욕의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네. 그래서 이 마두로의 미국 군사작전으로 체포된 마두로 씨가 우리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된 파나마 마누엘 노리에가가 걸었던 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리에가 누군지 아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파나마 쪽에서 실질적인 이제 군사 독재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잡혀갔던 비슷해요. 마약 밀매 혐의로 잡혀갔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비슷한 이제 사건으로 이제 연루가 되어서 그 재판의 길을 따라갈 것이 높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고한 결의 체포작전이 진행된 3일은 노리에가가 축출된 지 정확히 36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기념하려고 잡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노리에가의 재판 선례들이 있죠. 아마 이거를 따라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두로의 이제 변호인단은 노리에가처럼 외국 국가원수는 면책 특권이 있어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미 노리에가 재판에서 다 선례로 남아서 해결이 된 부분이어서 이거 가지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명령한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노리에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기소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이 전망했다 합니다. 네, 그쵸. 여기 은퇴한 연방검사 딕 그레고리가 말했듯이 미국이 그를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도 적용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레고리 이제 연방검사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문하고 여러 행정부가 마두로의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안타깝게도 마두로는 이 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오피셜하게 말할 수 없지만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미국에서 저희 나라에 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만약에 미국 측에서 진짜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실질적인 군사 독재자였던 마약을 아주 까무러치게 밀매 혐의를 했던 이 노리에가가 40년형을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파나마 이런 등지에서 거의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7년에 사망했죠. 노리에가는 미국의 불법 침공으로 인한 체포와 기소는 적법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다 합니다. 네, 이분의 길이 마두로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보시면 1800년대부터 내려오는 대법원 판결들은 외국인의 미국 체류가 합법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외국인을 기소할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지지해왔다고 하죠.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데려왔다 해도 죄가 있으면 기소할 권한은 있다는 것, 사실상 강제 납치를 허용한 것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빌바르 메모가 마두로의 기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 1기 당시의 법무장관이었던 바르는 마두로 기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르라는 사람은 이번 작전의 목표는 마두로 제거만이 아니라 측근까지 대거 포함해서 그냥 싸그리 청소하겠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정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네, 노리에가랑 마두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리에가는 6년간 실질적인 통치 기간 동안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마두로는 3차례에 걸쳐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2024년 재선 결과에 대해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이 그의 승리를 인정했다 합니다. 네,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애미 변호사 데이비드 오스카 마커스는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당시 파나마의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던 노리에가보다 훨씬 강력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죠. 그래도 AP통신은 미국 법원에서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국무부의 의견인데, 국무부는 마두로를 도망자로 간주하고 수개월간 그의 체포에 $5천만 현상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지적했다 합니다. 어떻게든 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 잡아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두로 씨가 싸운다면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제대로 숙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두로 씨가 이제 직면한 부분에서 어려운 거,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죠.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마두로와 마두로의 아내 실리아 프로레스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우리 미국 재무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두로의 부통령인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가 이끄는 카라카스 정부는 이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고 싶어도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마두로에게 이제 있는 혐의는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악명 높은 마약 밀매업자 및 마약 테러리스트와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라고
라고 이렇게 받고 있다 합니다. 마두로의 재판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되신다면 댓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마두로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 이혜훈, 그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안에서 새는 머시기가 밖에서 안 새겠냐라는 말이 있죠. 이제 똑같았습니다. 아들 문제도 있었죠. 고3 때 이제 어머니 찬스 해가지고 국회에서 인턴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이게 생기부에 쓸 수 있고 이제 입시 관련해서 스펙이 되는 건데 엄마 찬스 제대로 써가지고 이제 된 거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인턴 활동을 일단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셋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인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네,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 짧은 거도 우리 자기소개서, 생기부 이런 데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이제 올라간다면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죠. 네, 입시 스펙 쌓기용이었다라고 지적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력 증명서, 생기부 초안, 수시 모집 자기소개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국민 자녀들, 그냥 하나 보겠습니다. 글을. 네. 평범한 국민의 자녀는 국회의원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만 누리는 특혜죠. 이거 옛날에 조국 사태를 보고도 우리가 느낀 게 많았는데 이렇게 또 터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들 자식들 챙기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조국 사건 터졌을 때 수험 생활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아, 세상이 정말 불합리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누구는 자식 잘 만나가지고 자식이란다.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뭐 학교 막 골라가고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친구들 말로 현타라고 하나요? 그게 왔었죠. 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살면 그냥 일반 시민들, 그냥 민초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조국을 욕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혜훈 씨도 이런 것을 했었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좌파 애들한테 빌미 주는 것밖에 안 되죠. 니네가 하면은 누구는 깜빵 가고 누구는 그냥 장관 후보로 사는 거냐?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빌미거리밖에 안 되죠. 네, 엄마 찬스다.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다. 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한 특혜다. 자기 아들은 국회 인턴으로 입시 스펙을 쌓아주고 남의 아들은 국회 인턴으로 24시간 부려먹으며 모욕 주고 죽여버린다고 하나. 가증스러운 이중 행태다. 후보직에서 당장 물러나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PS. 네, 추신도 남겨주셨습니다. 국회의원 갑질, 부동산 투기, 입시 특혜까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이 트리플 크라운까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혜훈 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참 보기 힘드네요. 참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다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참 보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늘 분노하시는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좋지 않은 소식만 전달하게 돼서 참 송구한 마음이네요. 그래도 마두로가 잡혀간 것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 이해훈 후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참 속이 시끄럽죠? 참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이 못된 것들을 다 무찌를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서울미디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월 5일 준비한 기사는 요렇게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주에 또 실시간 방송과 이제 녹화 영상 업로드하는 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는 생방송에서는 저희 안정권 대표님께서 같이 출연하시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 채널 알림 설정해두시고 실시간 방송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에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